안녕하세요. 분재스토리 예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명자나무 이제 다 죽어가는 거를 이렇게 살리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무가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상당히 품종이 좋은 품종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제 하우스 옆에 그 사계절 분재원이라고 위탁 관리하는 곳에 회원 한 분이 예수님 이거 나무 어떻게 살립니까? 그러길래 제가 이제 살리는 방법을 말씀드렸더니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나무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그분이 이제 구입하시고서 분갈이를 할 때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분갈이를 안 해서 굉장히 뿌리를 많이 타격을 입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나무를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분갈이를 하고서 뿌리를 너무 많이 쳤는데 그 관리를 조금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분갈이를 했을 때는 너무 나무를 물을 또 너무 자주 주면 안 되고, 왜 물을 좀 가끔 올려줘야 되는데, 물도 막 그냥 다른 나무와 같이 똑같이 나무를 물을 주면서 관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나무가 순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굉장히 세력이 안 좋은 거예요. 어느 부분이 안 좋은가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순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은 순이 올라오질 않아요. 지금 분갈이를 하고서 좀 뿌리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먼저 이제 다 해봐야 돼요. 이렇게 가위질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갈색으로 나올 경우에는 나무가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자, 이 부분도 갈색이에요. 이것도 죽었어. 자, 다행히 여기 이 부분은 살아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녹색기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살아 있어요. 이게 나무를 하실 때 이렇게 살아있는 부분까지는 나무를 잘라줘야 돼요. 해서 완벽하게 상처 치료를 하고 한 후에 이 관리를 해야지, 죽은 거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은 계속 나무가 이게 타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이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부분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손질을 한 후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 부분 보면 이게 약간 갈색입니다. 갈색이라는 거는 그 나무가 죽어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것도 죽었어. 지금 이게 조금 나무가 세력이 안 좋았을 때 바로 상처 치료를 했으면은 됐을 텐데, 좀 너무 늦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가지가 다 죽는 거예요. 자, 이것도 죽었어. 죽었습니다. 자, 또 다른 가지 한번 또 잘라 볼게요. 일단은 살아있는 데까지는 다 모두 잘라야 돼요. 자, 여기 살았습니다. 그죠? 여기 살았고, 여기는 죽었는데 또 죽었고, 자, 이거 죽었어요. 이것도 지금. 자, 이 부분 보이나요? 자, 이 부분 살았어요. 이렇게. 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 부분 살았고, 자, 이 부분 살았고. 이렇게 항상 나무 이렇게 저기 할 때는요, 이 살아있나 죽었나를 먼저 확인한 후에, 이렇게 살아있을 때까지 가지를 전장한 후에 상처 치료제를요 이렇게 발라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죽은 부분이 타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더 이상 타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다 치료를 한 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호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죽어있는 거를 100번 놔두면 뭐예요? 죽어있는 건 가만히 놔둬봐야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이렇게 확실히 이 살아있는 형성층이 녹색이 나올 때까지 전정을 다 한 후에 이거를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살아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가 이 죽는 요인이 뭐냐면은 이 뿌리가 제대로 물을 못 올려주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 다 전정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완전히 이 나무가 뿌리를 못 올리고 있는데 이 나무들이 지금 계속 물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재단을 해줘요. 이렇게. 자, 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살아있는 것도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아이들은 살아있고 얘는 죽어있으면은 얘가 계속 쇠퇴하기 때문에 모두 균일하게 세력을 균일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몽둥이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다시 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죽은 부분은 확실하게 상처 치료를 하고 또 살아있는 부분들 모든 것을 다 전정을 해 주어서 지금 이 죽어 있는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얘네들을 희생을 시키는 겁니다. 얘네들이 너무 그 잎이 저기가 되면은 뿌리가 영양분이 올라오는 것을 이 살아있는 잎이 있는 부분으로 다 영양을 뺏기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 거의 도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작업한 후에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게 죽어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있는 부분들은 살아있는 부분까지 이게 다 전정을 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해서 상처가 더 이상 타들어가지 않게끔. 그리고 이 자른 부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상처 치료, 이 기온화로 있잖아요. 이걸로 확실하게 물이 그 세균이나 이런 물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상처 치료를 다 해준 후에 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이제 다 전정한 후에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거 자르는 거는 잠깐 사이에 잘랐잖아요. 이게 지금 한겨울에 나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놓고 보니까 이 나무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모든 걸 이렇게 다 잘랐잖아요. 그리고 이 명자나 이 장수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저목성, 그러니까 하부가 굉장히 잘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혼 상태에서 하부에 있는 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 따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상부를 다 잘랐으면은 하부에서 이제 이 세력이 엄청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부에 있는 것들 다 이렇게 순들 좀 제거해 주고 또 제가 이렇게 잘라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이제 상처 치료를 해준 후에 보실 운영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처 치료를 하지 않고 제가 습도를 굉장히 올려주게 되면은 이런 거 자른 자리로 그 균이 들어가게 돼요. 특히나 이 명자나무 같은 경우에는 또 상처를 잘 아무르지도 못할 뿐더러 약간의 그 불안병도 잘 오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자른 부위는 꼭 그 상처 치료를 해준 후에 이렇게 뭔가를 행위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나무가 세력이 안 좋으면은 장마가 지나고 나면은 뭐 나무가 살아날지도 모르니까 장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그 잘못된 생각이란 얘기죠. 아니 장마 때까지 기다리더라도 뭔가 한 가지 행위를 하고 사람이 아프면 병원 갔을 때 상처 치료를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고서 병이 나야 되는 것이지. 사람 몸 아프다고 계속 집에만 있어봐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나무가 빌빌하고 다 죽어가는 나무들이 있으면은 왜 죽는가? 죽어가는 원인을 찾아서 상처 치료를 한 후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해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장마 때까지 기다리면은요 이미 나무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식 불알 만지지 마시고 이렇게 뭔가를 조치를 취하고 또 그 나무에게 나무 너 어디 아프냐, 그래서 나무 아픈데 치료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무를 살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둘째 아이하고 막내 딸내미 얘기를 자주 하는데, 아까 막 그냥 이파리가 많이 나온 것들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 너무나도 세력이 안 좋은 부분을 세력을 올려서 걔네들한테 눈을 튀게 하기 위해서 많은 눈들을 다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예선 저는 좀 미친놈이라고. 그런데요, 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이쪽만 세력 좋고 이쪽 가지가 죽어봐요. 이쪽이 세력이 좋으니까 얘가 다시 힘을 다 뺏어 먹잖아요. 이파리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아까 잎이 없었잖아요.
그럼 얘는 점점 세력 잃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가지가 도태가 돼요. 죽어요. 그러면은 나무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럴 때는요, 똑같이 달리기 잘하는 둘째에 꽉 붙들어 매가지고, 우리 막둥이 한 50m 이상 가게끔 놔두는 거예요. 놔두다가 같이 출발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입을 다 따주게 되면은요, 얘도 새로이 출발하는 거고, 얘도 새로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제 또, 상처 치료하는 것들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상처 치료를 다 한 후에 과연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그런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든 상처 치료를 다 해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무가 이 세력이 안 좋은 나무들은 장마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된다, 자꾸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왜 장마 때까지 나무가 기다려야 되느냐? 그 이유 아시죠? 장마 때가 되면은요, 굉장히 습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장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장마 때 같은 그런 온도와 환경 조건을 맞춰주면은 지금 장마가 오게끔 해줘 버리는 거예요. 여름 장마 때는 이제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습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무를요, 습도가 굉장히 많게끔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습도를 많게끔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왜 이제 이렇게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슈퍼에 가시면은 왜 저기 있잖아요. 그 김장용 비닐 봉투나 큰 봉투 같은 걸로 덮어 씌워서 습도를 굉장히 올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무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 비닐 봉투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나무 크기에 맞게끔 이런 그 수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이제 쟁반 같은 거나 그런 걸 하나 올려놔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작업하는 과정을 보시면 알 겁니다. 자, 이렇게 놓은 후에 자, 이 나무를 올려놔요. 자, 자, 이렇게 제가 이중으로 이렇게 화분을 올려놓은 이유는요, 여기에 물을 주었을 때 화분에 물이 빠져서 이 있는 물의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그 이유니까,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자, 이 나무가 왜 죽었나, 왜 세력이 안 좋았나, 제가 전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했더니만 굉장히 무리한 분갈이를 했다 이거예요. 이 나무를 뭐 뽑아보니까 너무나도 그 전 소장자께서 분갈이를 안 해가지고 뭐 나무를 뽑아보니까 뿌리가 없더란 얘기지. 그러니까 뿌리가 물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처방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메네델 같은 거 가지고 계시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딘 401 뿌리 활력제 및 굉장히 뿌리가 활동이 하기 좋은 그러한 약품을 저는 사용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바이오딘 401을 2000대 1로 희석을 해서 여기에 흠뻑 주어요. 해서 뿌리가 안정되게끔. 지금 이 나무가 너무 무리한 분갈이를 해서 지금 뿌리가요, 물을 못 올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뿌리에게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뿌리가 원활하게 물을 올릴 수 있는 행위를 해줍니다. 자, 어떻게 주느냐? 이제 제가요, 이제 이거 비닐을 씌우기 전에 바이오딘 401을 2000대 1로 희석을 했습니다. 해서요, 나무에 흠뻑, 정말 물이 흠뻑 줘요. 해서 뿌리가 안정될 수 있게끔. 이게 말하자면은 이 401이라는 거는 이 미생물이거든요. 이게 미생물이기 때문에 뿌리의 활착을 상당히 많이 도와주는 미국 제품입니다. 이거 메네델은 뿌리 밝은 촉진제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게 메네델과 바이오딘 401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 메네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삽목을 한다든가 그런 행위를 할 때에 뿌리가 잘 내리게 하는 뿌리 밝은 촉진제고, 이 바이오딘 401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 24가지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 덩어리예요. 그래서 뿌리가 빨리 이렇게 완성되는 그런 치료제, 그러니까
뿌리 치료제와 뿌리 밝은 촉진제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충분하게 물을 주어요. 자, 정말 이 바닥에요, 물이 질질 흐를 정도로. 예, 이 바이오딘 401도 주실 때는 약 2000대 1로 희석을 해주고, 물을 좀 준 후에, 물이 빠진 후에, 흙이 촉촉할 때에 이 바이오딘 401을 줘야지, 안 그러고 흙이 바짝 말랐을 때 이 바이오딘 401을 주게 되면은요, 뿌리에 또 약간의 그 타격이 있으니까, 물을 준 후에, 물을 빠진 후에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한 후에, 자, 이제 뿌리에 이제 메네델이나 그 바이오딘 401을 충분히 이제 간주해 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계시는 HB101이나 또 이게 옵티실은 아마 가지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HB101은 활력제입니다. 이런 가지에 눈이 세력이 시원찮던가 했을 때 눈을 강제로 뽑아내는, 한마디로 약간 호르몬성일까요? 호르몬을 가지고 있는 성질이랄까요? 굉장히 눈을 잘 트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옵티실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옵티실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아마존 같은 데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핀란드산 옵티실이 나올 것입니다. 이 옵티실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은, 이 말하자면은 나무 스트레스 해소제, 실이라는 그러한 스트레스 해소제를요, 이 1000대 1로 희석을 해서 충분히 엽수를 해줘요. 이렇게 해서 이 옵티실도 주로 뭐 일주일에 약 한 번 정도 이렇게 수시로 엽수를 해줍니다. 자, 충분히 엽수해줘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옵티실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 하면은 HB101도 상당히 좋은 약이거든요. 근데 HB101은 일본 그 약품으로서 약간의 고가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려고 제가 아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핀란드에서 이제 몇 박스 주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충분히 정말 자 이렇게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또 뭔가 또 다른 행위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습도를 올려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보호실이 있기 때문에 보호실에 넣어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보호실이 없는 분들을 가정을 해서 제가 한번 보호실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 철물점 같은 데 가시면은 이런 그 반생의 철사나 굵은 철사로 이렇게 보호실을 만들어 볼게요. 제가 제가 지금 이거는요, 대충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만드시면 더 좋겠죠.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비닐을 이렇게 씌울 수 있게끔, 이게 이제 그 비닐을 씌웠다 뺐다 할 때 이 나무가 다치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 바닥에요, 바닥에다가 습도를 이제 유지해 줘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게 수태, 마른 수태거든요. 이게 이 비닐 속에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수태 같은 경우에는 물에 팅팅 불려서 이게 주위에 좀 놔줘요. 이렇게
자, 이거는 습도 유지를 여기서 놔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는 수태가 없으면은요 뭐 옷가지나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물을 주었을 때 충분히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이제 그 물을 흠뻑 주어서 이 안에서 이렇게 자, 항상 이거 비닐로 묶어 주어서 이 안에 습도가 충분히 될 수 있게끔 해서 항상 물이 약간 좀 고여 있어도 괜찮겠죠. 이렇게 물이 다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습도가 굉장히 높은 습도가 유지가 되거든요. 자, 지금 제가 이거를 그 배양실 위에 가서 해야 되는데 작업대 위에서 하니까 뭔가 조금 자세가 안 나옵니다. 자, 어떤가요?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이 안에 이 나무 속에 있는 습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해놓으면 나무가 숨을 못 쉬니까 죽는다고. 근데 절대로 나무가 죽지는 질식돼서 죽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이거를 열어서 분무기로 수시로 열어서 여기다 엽수를 해주는 거예요. 자, 수시로 여러분들이 이걸 열어서 이 가지가 항상 촉촉하게끔 해서 이 비누를 안에 정말 물방울이 방울방울 맺혀 있을 정도로 습도 관리를 해주고, 바이오딘 401 이거는 2000대 1로 물을 희석해서 약 열흘에 한 번 정도만 물을 주면 됩니다. 이 어떤 분들이 꼭 그래요. 나무 분갈이 한 것들은 물을 막 자주 주거든요. 그런데 나무가 굳이 물을 자주 준다고 해서 절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너무 물을 자주 주게 되면요 이 뿌리가 안정을 못해요. 하니까 이렇게 해서 물은 약 한 열흘에 한 번 정도 해주시고, 수시로 엽수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약 한 달 정도가 되게 되면은 아까 자른 가지 사이사이에서 희미하게 눈이 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다 죽어가는 나무 여러분들이 장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장마가 때 그러한 습도가 많게끔 여러분이 관리해 주시고, 다 죽어가는 나무도 어떤 가지는 눈이 나오고 어떤 가지는 눈이 안 나오는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건강한 가지는 오히려 세력을 죽여주어서 약한 가지에 세력이 가게끔. 자, 제가 이렇게까지 해도 이 나무가 살지 못하면은요 이 나무의 운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나무 약 한 2달 후에 이 나무가 살아있는 그 변화되는 과정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렇게 이제 관리한 나무는 어디다 보관하느냐, 너무 햇볕이 쨍쨍한 데다 보관하게 되면은 이 비닐 안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좀 방그늘에 이렇게 보관을 하시고, 꼭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좀 비닐을 열어서 이렇게 옵티실을 희석한 물이 아닌 일반 물을 이렇게 엽수를 해 주어서 나무가 항상 습도가 많게끔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나무를 급하게 이렇게 막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좀 이해하시기가 좀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가는 나무를 이렇게 살려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선이었습니다.